How to Docker 파트 1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도커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도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물류 운송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류 운송과 도커의 역할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기 때문이죠. 화물을 실어 나르는 화물선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이런 컨테이너 선이 떠오르실 겁니다. 컨테이너를 굉장히 많이 싣고 바다를 건너는 모습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자연스럽죠. 근데 이 컨테이너라는 물건이 개발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자, 위쪽에 이 두 사진이 컨테이너가 활용되기 전에 항구에서 화물을 내리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화물을 싣고 내리는 표준화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화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달랐다고 합니다. 일례로 강철로 만들어진 제품만 해도 아래가 보시는 것처럼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강철이 있죠. 그래서 컨테이너 이전에는 배로 이동하는 시간보다 항구에서 화물을 싣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말콤 맥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해요. 항구에 있는 크레인이 트럭의 트레일러 부분을 통째로 들어서 선박 위로 올릴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트레일러 부분에 실려 있는 철제 상자를 선박이나 트럭, 기차에 자유롭게 실어서 이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철제 상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이 컨테이너의 특징은 컨테이너 안에 실리는 화물의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어서 트럭에도, 기차에도, 선박에도 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룬드 대학에서 나온 한 보고서를 보면 이 컨테이너 활용 때문에 굉장히 국가 간의 무역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보자면 컨테이너 이전에는 1톤을 처리하는데 5.83달러가 들었다고 한다면 컨테이너가 도입된 뒤에는 1톤을 처리하는데 0.16달러가 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비용의 절감이죠. 그래서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됐다고 해요. 자,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면 수출 회사에서 수입 회사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이렇게 컨테이너가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에 실은 화물이 그대로 목적지까지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제가 무역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걸 보시면서 혹시 개발에서 애로사항이 떠오르시지 않나요? 제가 신입사원 때 처음 했던 일 중에 하나는 프로젝트의 개발 환경을 세팅하고 환경 세팅을 문서화해서 다른 개발자들이 그 환경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서 트러블 슈팅도 하고요. 그런데 항상 개발 환경 세팅에서 아주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한창 예를 들면 개발이 진행되는 중에 새로 팀원이 투입됐고 그러면 그 전까지 개발이 많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다 보면 환경 세팅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온 팀원에게 환경 세팅을 해주다 보면 거의 대부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거는 이 기존에 새로 온 팀원이 기존에 쓰던 장비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과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경 설정 문서 자체가 계속 개발하다 보면은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돼서 이걸 보고 따라하다 보면은 뭔가 빠지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개발된 내용을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할 때 발생합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 시도하는 과정이 문서화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까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결국 운영 환경에 배포하는 단계에서 굉장히 흔하게 환경 설정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컨테이너가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컨테이너 혁명이 무역에서 일어났듯이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에 잘 담아서 그대로 다른 개발자의 컴퓨터나 실제 운영 환경에 배포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리한 일이 되겠죠. 오늘 설명드릴 도커는 이런 아이디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개발 환경을 담은 소스 코드를 그대로 다른 개발자의 컴퓨터나 운영 환경으로 이동시키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렇게 컨테이너를 활용하게 되는 거죠. 윈도우 환경에서는 도커 for Windows를 사용할 거고요. 이 도커 이미지를 개발 환경에서 목표 환경까지 이동시키기 위해서 도커 허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활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도커 컨테이너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포장해 둔 것을 도커 이미지라고 하고요. 도커 이미지의 포장을 풀고 컨테이너로 실행하는 것을 도커 컨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이 컨테이너는 이미지의 인스턴스에 불과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에서 발생한 변경사항은 컨테이너 종료할 때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까요? 이 붕어빵 틀과 붕어빵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붕어빵 틀에서 붕어빵을 찍어냈어요. 그런데 그 찍어낸 붕어빵을 들고 거기에 이쁘게 색칠도 하고 좀 디자인을 바꿨다고 해보죠. 그런데 그 붕어빵을 열심히 작업하고 나서 그냥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리면 붕어빵의 변경사항은 여러분의 뱃속으로 사라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경사항을 유지하려면 그 작업한 붕어빵에 사진을 찍어주든지 아니면 먹지 말고 냅둬야겠죠. 그리고 붕어빵 틀에 그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새로 붕어빵 틀을 만들어야 다음에 찍어내는 붕어빵이 그 변경사항을 적용한 붕어빵으로 나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붕어빵 틀을 도커 이미지로 생각하고 찍어낸 붕어빵을 도커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컨테이너를 실행하다가 그냥 종료했을 때 변경사항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변경사항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강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강좌에서 진행할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아직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강의를 듣고 오시면 다시 여기로 오시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 개발자의 컴퓨터를 통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이 도커가 실행되고 있는 개발자의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여기 현재 윈도우가 실행되고 있죠. 자, 여기에는 저희가 지금 노드로 앱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앱을 만들어서 개발 환경을 만들고 그걸 다른 개발자한테 공유하는 개발용 이미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도커를 이용하기 위해서 도커 for Windows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는 현재 컴퓨터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로컬에 다운로드 되어 있는 도커 이미지 목록과 현재 이 컴퓨터에서 실행 중인 도커 컨테이너 목록이 존재합니다. 지금 텅텅 비어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도커 허브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서 올린 이미지들이 보관되어 있고요. 저희가 만들어서 올릴 이미지도 이 도커 허브에 보관될 겁니다. 보시면 노드나 몽고DB 같은 거에 공식 이미지도 도커 허브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커 허브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도커의 명령어를 써서 직접 가져올 수도 있고요. 로컬로. 그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 이미지를 만들면서 새로 이미지를 만들면서 도커 파일에다가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커가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도커 파일에 설정된 이미지들을 자동으로 다운로드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현재 개발 중인 앱이 노드를 사용하는 앱이죠. 그러니까 이 노드 개발용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커 허브에 노드 이미지를 로컬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로컬에 저장된 노드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의 개발용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 개발용 이미지 이름인데요. 앞에는 계정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도커 허브의 계정명, 여기가 이미지의 이름, 그리고 여기는 버전명 같은 태그를 붙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서 이미지의 이름이 되고요. 자, 이렇게 가져오거나 생성한 이미지를 이제 컨테이너로 실행하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몽고DB를 먼저 db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를 실행을 하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로컬에 있는 이미지는 노드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로 실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에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과정은 직접 명령어를 다 때려도 되지만 도커 컴포즈라는 걸 이용해서 좀 더 간편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노드와 몽고DB는 노드에서 몽고DB에 접속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 컨테이너끼리 네트워크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도커 컴포즈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docker compose.yaml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일은 도커 컴포즈의 설정 파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노드 컨테이너는 현재 로컬에서 개발 중인 소스 코드가 이 컨테이너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면 참 좋겠죠. 그래서 현재 로컬에 있는 소스 코드 경로와 노드 컨테이너 안에 있는 소스 코드 위치를 데이터 볼륨으로 매핑해 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경로에 있는 파일들을 이 경로에 덮어 씌우는 거죠. 실시간으로. 자, 그리고 노드 개발을 하려면 노드 패키지들을 설치해야 되죠. 몽고DB도 컨테이너 종료 시에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몽고DB의 데이터 저장 경로와 노드 모듈 경로를 도커 볼륨에 연결해 줍니다. 도커 볼륨은 도커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동작을 다 확인하고 나면 이 이미지를 도커 허브에 내보내기 하고요. 이 이미지를 다른 개발자의 컴퓨터에서 가져오기 해서 사용하면은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인 도커에 대한 설명은 드렸으니까 이제는 직접 도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